삶에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내면의 무언가가 귀를 기울이고 있기에 잠시 멈추고 바라보고 주저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지금 당신은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에 서 있습니다. 당신 앞에는 4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스스로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알 필요도 없지요. 이 선택은 논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울림에 관한 것입니다. 창문은 강력한 상징입니다. 창문은 문이 아니기에 통과해서 지나갈 수 없습니다. 또한 벽도 아니기에 당신을 가로막지도 않습니다. 창문은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내면의 세계와 바깥 세상 사이, 당신이 느끼는 것과 당신이 보여주는 것 사이, 지금의 당신과 앞으로 되어갈 당신 사이에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선택은 중요합니다. 선택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가지세요. 호흡을 천천히 하십시오.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이것은 지능이나 성격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인생의 바로 이 시점에 당신의 감정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어떤 창문이 나처럼 느껴지는가?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는지, 어떤 것이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지가 아니라 어떤 것이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마치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지 물어보세요. 많은 사람은 직관이 신비롭거나 드문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직관은 말 없는 정직함일 뿐입니다. 직관은 끌림을 통해, 편안함을 통해, 불편함을 통해, 그리고 조용한 알아차림을 통해 말합니다. 당신이 선택할 때 당신은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의 순간들이 당신에게 공명을 준다면,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통해 이해받는 느낌이 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채널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가 침묵과 심리학, 그리고 의미가 만나는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정답인 창문은 없습니다. 각각의 창문은 서로 다른 내면의 풍경, 그리고 감정과 시간, 자아와의 서로 다른 관계를 나타냅니다. 중요한 것은 창문이 무엇을 약속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느냐입니다. 다음 순간부터 우리는 각 창문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당신을 규정하거나 정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이해하고 오늘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비춰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선택하세요. 정직하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의 선택이 일깨우는 그 느낌에 머무르십시오. 그 느낌이 이 여행의 진정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첫 번째 창문을 선택했다면 빛과 탁 트인 공간, 그리고 먼 지평선으로 가득 찬 그 창문을 선택했다면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빛은 조용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그저 드러낼 뿐입니다. 밝음이나 열린 하늘, 넓은 풍경에 마음이 끌린다면 그것은 종종 당신의 내면이 도피가 아닌 안도감을, 숨쉴 공간을,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찾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선택은 대개 전환의 시기에 나타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뒤로 하고 떠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완전히 이름 붙이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의 순환, 자신의 과거 모습 또는 깨닫지 못한 채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감정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창문을 선택한 것은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느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이 창문을 선택한 사람들은 종종 불확실성과 희망 사이에 서 있습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내면의 무언가는 지금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용한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란이나 무거움 또는 감정의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데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란한 선언이나 급격한 변화 없이도 당신의 내면 세계는 명료함을 향해, 단순함을 향해, 정직하고 깨끗하게 느껴지는 것을 향해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창문은 또한 진실에 대한 갈망을 반영합니다. 남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그런 진실이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 안에서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진실 말입니다. 당신은 남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무엇이 옳은지 느끼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자신만의 방향 감각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빛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명확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숨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창문을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이 타인에게, 하지만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대로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풍경이 무엇을 보여줄지 아직 모르더라도 당신은 커튼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기억하세요. 명료함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직함을 요구할 뿐입니다. 더 가볍게 느껴지는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정이 빛 속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길은 감정, 기억, 그리고 깊이 속으로 먼저 향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부드럽게 다른 창문으로 몸을 돌립니다. 세상이 더 고요하고 무거우며 명료함보다는 감정으로 가득 찬 창문으로 말입니다. 만약 두 번째 창문이 당신을 이끌었다면 비에 젖고 황혼에 부드러워지며 차분한 색조로 감싸인 그 창문 말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명료함보다는 감정을 통해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는 시간을 늦추는 힘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를 흐릿하게 하고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며 주의를 내면으로 돌리게 합니다. 이 창문을 선택했다는 것은 종종 당신이 현재 감정의 핵심에 더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대화 속에 저이나 말하지 않은 의미, 기분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감수성이 풍부함을 나타내지만 연약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과소평가하는 힘을 반영합니다. 현실이 무거울 때조차 그 현실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당신은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 관계, 상실, 혹은 더 이상 맞지 않는 자신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 과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것에 공간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 창문을 선택한 것에는 조용한 품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답이나 빠른 안도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깊이와 성찰, 그리고 천천히 드러나는 진실을 제공합니다. 이곳에 끌리는 사람들은 환상이 아닌 경험으로 빚어진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억에 가까이 살 때 우리는 성찰을 과거에 머무르는 것으로 착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깊이 느낀다는 것이 과거에 돛을 내리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이 갇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에 대해 본질적인 무언가를 배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여전히 아픈지, 무엇이 여전히 중요한지, 또는 한 번도 온전히 느끼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 창문은 자신의 역사와 대화하는 영혼을 반영합니다. 이것이 공감된다면 기억하세요. 우울감이나 쓸쓸함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가 그렇듯 그것은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지 영원히 머물러야 할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정서적 자각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기억과 의식적인 감정을 넘어 덜 정의되고 더 조용하며 알 수 없는 무언가로 이끄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창문으로 향합니다. 명료함이 희미해지고 직관이 말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 번째 창문에 끌렸다면 안개나 숲 혹은 먼 산을 마주하고 있는 그 창문 말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변화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창문은 명료함이나 편안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깊이와 침묵, 불확실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경을 선택한 것은 종종 기존의 설명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을 반영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이동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익숙한 길은 불완전하게 느껴지고 미래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묘한 끌림이 있습니다. 이 창문을 선택한 사람들은 종종 내면의 변형 단계에 있습니다. 당신은 정체성이나 가치관 또는 수년간 걸어온 방향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안개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의식을 상징합니다. 단어로 말하지 않고 감각, 직관, 미묘한 불편함으로 말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이곳은 성장이 눈에 보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기에 두려움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료함이 사라지면 마음은 통제할 방법을 찾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이 창문은 당신이 삶을 헤쳐나가는 다른 방식을 배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확실성이 아니라 신뢰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청함으로써 말입니다. 이 단계는 종종 조용히 찾아옵니다. 스스로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을 느슨하게 만들기 시작할 뿐입니다. 관계, 신념, 기대 같은 것들 말이죠. 당신은 길을 잃은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제 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것을 알아두세요. 모든 발전이 움직임처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안개 속에 가만히 서서 새로운 무언가가 내면에서 형체를 갖추도록 허용하는 것이 발전일 수 있습니다. 이 창문은 또한 직관이 강해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침묵, 자연 또는 고독에 끌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더 명확하게 듣기 위해 강요될 수 없는 대답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변형조차도 발을 디딜 곳이 필요합니다. 가장 깊은 내면의 여행조차 쉴 곳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마지막 창문으로 향합니다. 불확실한 밖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따스함과 안전, 소속감이 있는 안쪽을 향해 빛나는 창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네 번째 창문에 끌렸다면 안에서부터 은은하게 빛나며 거리감보다는 따뜻함을 주는 그 창문 말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휴식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창문은 당신을 밖으로 불러내지 않습니다. 당신을 안으로 초대합니다. 이 풍경을 선택한 것은 종종 정서적 안전에 대한 깊은 욕구를 반영합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오랫동안 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적응하고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거나 회복력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밀어붙이며 수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부드러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창문 뒤의 빛은 밝거나 광대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조용하며 안심시켜줍니다. 그것은 어떤 장소나 리듬 또는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안기고 싶은 갈망을 나타냅니다. 이 창문을 선택한 사람들은 의식하든 못하든 치유의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자도 해결되지 않는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지치고 결정에 지치고 스스로 인정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의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는 지혜를 반영합니다. 휴식은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이러한 욕구에는 종종 죄책감이 따릅니다. 속도를 늦추면 뒤처진다는 믿음 때문이죠. 하지만 이 창문은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경계 설정과 자기 보호,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보여줍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라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당신은 익숙함, 안전, 예측 가능성, 혹은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는 공간을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삶으로부터 자신을 닫아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부터 힘을 다시 쌓기로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곳의 따스함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입니다. 자기 압박을 대체하기 시작한 자기 연민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거절하는 법,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법, 그리고 당신의 고단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를 멈추는 법을 배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멈춰도 된다는 허락, 회복해도 된다는 허락, 겉보기에 근사한 것 대신 영양분이 되는 것을 선택해도 된다는 허락을요. 하지만 이 창문은 끝이 아닙니다. 피난처는 정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다시 다르게, 더 정직하게, 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합니다. 마지막 장에 이르러 4개의 창문이 모두 함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선택했든 그것들은 모두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 진정한 이해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바라보세요. 당신이 본 각각의 창문은 다릅니다. 각각 뚜렷한 풍경, 다른 감정적 기후, 다른 내면의 필요를 열어줍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분리된 길이 아닙니다. 같은 인간 여정의 일부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창문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왜 이 순간 그 창문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느냐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이 영원히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비춰줄 뿐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변화하고 치유하고 물러나고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는 창문도 바뀝니다. 빛을 선택했다면 아마도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비를 선택했다면 당신의 감정적 깊이를 존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개를 선택했다면 아직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따스함을 선택했다면 내면의 연약하고 소중한 것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중 어떤 필요도 다른 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그저 정직할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가 느끼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명료함을 재촉합니다. 휴식에 저항합니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감정을 축소합니다. 하지만 이 연습은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창문은 당신에게 행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관찰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행동보다 더 중요한 자각이 진정한 변화를 만듭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선택은 더 부드러워지고 더 조화로우며 압박에 덜 휘둘리고 진실에 더 이끌리게 됩니다. 삶이 전개됨에 따라 한 번에 하나 이상의 창문에 공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빛과 그림자, 갈망과 명료함, 힘과 피로를 때로는 한꺼번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 순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허락입니다. 설명 없이 느끼는 대로 느낄 수 있는 허락. 주변의 기대와 맞지 않더라도 당신 내면의 계절을 존중할 수 있는 허락 말입니다. 이 성찰이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댓글로 당신이 어떤 창문을 선택했는지 공유해 주세요.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풍경을 계속 탐험하고 싶다면 이 채널에 더 많은 성찰과 심리적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당신이 선택한 창문은 당신의 미래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언제나 가장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